네, 오늘은 겨울방학 커리큘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 고1, 그러니까 예비 고2, 즉 고2 올라가는 학생으로 대상을 해가지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겨울방학 커리큘럼 설명하기 전에 시험의 본질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걸 들어야 겨울방학하고 연동되는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수업 때 요 동그라미 정도를 가르칩니다. 근데 시험 출제 범위는 이 네모 칸이죠. 훨씬 많죠. 또 이 학교에서 요것만 배운 것만 열심히 하면 이쪽 내용들은 다 틀리게 되죠. 이게 중학교랑 고등학교의 본질적인 차이입니다. 고등학교는 배우지 않은 데서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학생들은 방학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학기 중에 할 수는 없어요. 0이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문학 같은 경우 춘향전이 요번에 시험에 나왔거든요. 근데 연기작품으로 도미설화, 이춘풍전, 춘향유문이라고 하는 시가 나왔습니다. 이 앞에 거는 시는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학기가 딱 시작할 때는 학원에서 학교에서 배운 춘향전을 연기작품으로 도미설화랑 춘향유문 정도는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이춘풍전은 어렵죠. 왜냐면 이게 소설에서 양이 많습니다. 따라서 학기 중에 이걸 다 하는 건 불가능하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학교에서 춘향전을 배웠는데 학원에서 이렇게 왜 이렇게까지 많이 하지? 하는 걸 납득하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연기 작품이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학 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방학 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방학 때 안 배웠다 그러면 이거 못 따라갑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학 같은 경우 방학 때 1시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학 1시간이 뭐 하는 겁니까? 라고 하면 이런 것들, 연계 작품, 문학을 하는 겁니다. 여기 1시간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제 문법은 뭘 배우느냐? 문법도 똑같습니다. 학교에서 본용어, 보조용어를 공부하는데, 일반적으로 본용어, 보조용어에 관한 한글 맞춤법 47항만 공부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보면 학교에서 배우진 않았지만 아어하다, 아어지다 이런 경우라든가, 또는 보다가 보조용어, 본용어인 경우, 아주 디테일한 내용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내용들을 다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간적인 제한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드렸지, 요 부분 안에 들은 거는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 하지만 이 그 밖의 내용들, 이 부분들은 방학 때가 아니면 할 수가 없어요.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든요. 그래서 학기 중에 요것만 하면은요, 학기 중에 요것만 하면요, 점수가 안 나오게 되는 거죠. 방학 때 그걸 많이 끝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때 이런 내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뭐, 물론 고2 2학기 기말에서 나오긴 하는데, 문법을 지금 학생들이 겨울방학 때 해달라고 했던 거예요. 원래는 고전문학 2시간이라 비문학 1시간 하려고 했는데, 학생들이 문법 시험이 너무 어렵게 나오니까 이 문법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그 잠신고 같은 경우는 뭐 90점 이상자가 거의 없다? 한 명 있다면 그 정도고, 80점 정도가 1등급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렵게 나왔고, 지금 뭐 정신용어도 마찬가지고 다 어렵게 나오거든요. 따라서 문법을 겨울방학 때 미리 나가는 게 맞고요. 그래서 선생님은 그 2학년 시험 중에서 굉장히 어려웠던 거, 예를 들면 뭐 형태소 분석 중에서 굉장히 디테일한 내용이라든가 띄어쓰기 내용 같은 중에서 9급 7급 공무원들 준비하거나 또는 임용고시 준비해야 될 정도로 까다롭게 나오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방학 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이제 문법도 1시간 하는 거죠. 이렇게 아까 고전문학 연기작품 1시간 하고, 네, 문법 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겨울방학이 구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방학 커리 설명드리면 신나는 겨울방학이 있는데 신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오늘 제가 정신여고 시험 대비를 했는데, 그래도 이 둘째 날이라 4시간 했는데 졸지 않고 잘 듣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행인데, 이게 지날수록 체력이 고갈됩니다. 시험 끝나면 몸 되게 피곤해요. 그러면 3, 4일 푹 쉬세요. 3, 4일 푹 쉬고, 그 다음에 겨울방학 때 엄마 아빠랑 여행 간다? 그럼 여행도 일주일 다녀오세요. 학원에서 이거 수강료 다 이월해 줍니다. 그렇지만 2달, 3달 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나는 12월부터 2월까지 쉬고 3월달에 오겠어, 이렇게 하는 건, 이렇게 오시면 아까 말했죠. 문법 이거 못 듣고요. 고전문학 연계 못 듣기 때문에 못 따라갑니다. 점수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겨울방학 때 할 수밖에 없어요. 고등학생은 원래 그렇게 하는 겁니다. 고등학생이 방학 때문에 몇 달씩 쉬고 이렇게 하는 건,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요즘 좀 내시로 대학을 잘 가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해요. 그래서 요 문법, 문학 다 원장이 제가 교재 만들어가지고 직접 그 아주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우리 담당 강사 선생님들이 수업하실 거고요. 비문학은 EBS하고 수능 기출,
특히 올해 수능이 어려웠죠. 그래서 수능하고 EBS와 고3 모의고사 중에서 어려운 거 제가 직접 만들어가지고 강의합니다. 그래서 이걸 원장이 수업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그 문법하고 문학은 원장에다 만들고 수업은 이제 담당 강사 선생님들이 진행하실 겁니다. 뭐 워낙 수업 많이 했던 분들이라 강의 잘 하시니까 이렇게 알차게 보내면 되고, 여기에다 매주 모의고사씩 하나씩 푸는 게 이제 클릭이 진행합니다. 그게 이제 겨울방학 내역이 되겠습니다. 다시 설명합니다. 지금 겨울방학을 듣지 않고 내년 3월에 고1을 시작하면 문학에서 고전문학을 이해하는데, 연기 작품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다. 두 번째, 문법이 극강이기 때문에 2학년 여름방학 때 하는데 그게 4주밖에 안 돼요. 너무 짧아서 고난도 문법을 미리 다 끝낼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학생들이 와서 사회권 학생들이 직접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건 아예 학생들 요청사항에 따라서 하는 거니까 알차게 겨울방학 보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좀 시험 끝나면 좀 며칠 쉬고 그럼 다시 리프레시 되니까 에너지 다시 찾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겨울방학 때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